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휴 잘 쉬고 있죠? 쉬고 있으면서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안 까먹고 잘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DML에 대해 배웠었고 오늘은 DDL이랑 DCL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볼 거예요. DDL은 데이터 정의어라 불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만드는 언어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DML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DDL을 마스터했다라고 하면은 SQL은 마스터했다, 한 90% 정도는 마스터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10%를 채워볼 건데 DDL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정의를 하는데 어떤 걸 정의하냐면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이제 기본으로 정의를 하고 그 외에도 우리 데이터베이스 용어를 할 때 배웠던 스키마, 도메인, 뷰, 인덱스 이런 것도 정의를 합니다. 스키마가 뭐였는지 도메인이 뭐였는지 기억하죠? 기억하세요? 자, 그 중에 우선은 DDL에는 종류가 생성, 삭제, 구조 변경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먼저 생성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생성을 할 때 명령어는 create고 형식은 여기 밑에 표와 같습니다. 생성으로는 아까 말했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스키마, 도메인, 뷰, 인덱스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테이블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걸 할지 create라고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그럼 어떤 걸 생성할 건지 테이블을 생성할 거니까 create table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럼 테이블의 이름은 뭔지 이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소괄호로 이렇게 열고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테이블의 구조에 대해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속성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럼 그 속성은 데이터 타입은 어떤지 뭐 정수형인지 아니면 문자형인지 뭐 그런 것들 얘기하고 그 외에 제약 조건이 있다면은 붙이고 그 다음에 열 이름이 하나이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콤마를 찍고 계속해서 열 이름 데이터 타입 제약 조건 열 이름 데이터 타입 제약 조건 콤마 열 이름 데이터 타입 제약 조건 이렇게 콤마 이렇게 해주고요. 그 속성을 얘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으면은 그 기본 키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 키의 영문 이름인 이제 primary key를 해주고 그럼 primary key 기본 키는 어떤 건지 여러 이름을 써줍니다. 그리고 쓰고 난 다음에 여기 또 콤마를 찍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테이블에 외래 키가 있다면은 외래 키에도 영문 이름인 foreign key 쓴 다음에 그럼 속성은 어떤 건지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외래키를 하면은 우리 다른 테이블에서 온 속성을 외래키를 했잖아요. 그럼 그 다른 테이블 그 출처는 어딘지 레퍼런스를 이렇게 써줍니다. 어느 테이블 그 원 출처 테이블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 테이블에서 어떤 열 이름을 가졌는지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얘네가 이름이 같겠지만 뭐 같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테이블에서 왔잖아요. 다른 테이블에서 왔을 때 만약에 그 테이블에서 정보가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학생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학생 테이블. 그래서 뭐 학번이 있고요. 이름이 있어요. 근데 담임 교사라는 거를 이렇게 속성을 줬는데 이 담임 교사라는 속성이 사실은 교사 테이블에서 온 거예요. 그럼 교사는 교사 번호, 이름 이렇게 있다고 칠 때 학생
학번 1번인 학생이 담임교사의 번호가 뭐 교사 번호 1번이었을 때 만약에 여기 교사가 1번 교사가 이제 퇴직을 하신 거예요. 나가버렸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들의 담임교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삭제 옵션을 줍니다. 이제 원래 테이블에서 만약에 이렇게 삭제를 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의 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제 옵션을 주는 게 여기 on delete랑 on update입니다. 이제 delete 같은 경우 삭제죠. 그러니까 삭제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얘는 이제 변경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옵션들입니다. 그래서 그 옵션들은 옆에 여기 캐스케이드랑 리스트릭트가 있죠. 그래가지고 얘는 각각 어떤 옵션이냐면은 여기 리스트릭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참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거부하는 겁니다. 삭제 안 돼. 지금 삭제 거부. 삭제 안 돼. 왜냐면은 지금 요 정보를 쓰고 있는 애가 있어. 그럴 거면은 거기서 지우고 뭐 삭제를 하든지 하세요라는 그런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는 같이 삭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교사 1번 교사가 만약에 퇴직을 하셨어. 그러면은 이 학생 테이블에 가서도 1번을 삭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근데 왜 또 뭐로 적혀있냐면은 여기 디폴트 적혀있죠. 디폴트가 뭐라고요? 기본 값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on delete, on update의 그 정보들을 안 적어줬으면은 기본적으로는 삭제를 거부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자. 만약에 또 이제 외래키는 하나뿐만 아니고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콤마로 또 있으면 콤마를 써서 계속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DML 했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요 대괄호는 무슨 표시냐? 생략 가능하다는 표시고요. 또 이제 요 문장을 다 썼으면은 마지막에는 항상 세미콜론으로 문장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스튜던트 테이블을 생성하시오. 테이블을 하나 생성할 건데요. 그럼 어떻게? 일단 첫 번째는 create 테이블 써주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 스튜던트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속성이 총 6개로 이루어진 스튜던트네요. 자, 첫 번째가 이제 S 넘버 학번 속성이고,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 널 안 되고 기본 키로 해라 라고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 보자. 이름은 SNO, 그러니까 일단 소괄호로 열어줬고요. SNO.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은 int에서 인트죠? 잠시만요. int 맞네요. 자, 그 다음은 널 불가니까 not 널 안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키는 아까 밑에서 프라이머리에다가 정의를 할 예정이고, 자, 이제 끝났으니까 여기 콤마 해주고 두 번째 속성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속성은 이름은 sName, 학생 이름. 자, 그래서 sName 쓰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문자형 10글자. 그래서 차 하고 소괄로 열어서 10개 들어간다 라고 쓰고, 다 썼으니까 또 콤마. 자, 그 다음 속성 3번은 year, 학년이네요. 네, 학년.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이니까 int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는 얘가 보니까 값은 1에서 3까지만 받겠다. 왜냐하면 학년은 1학년, 2학년, 3학년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값에 대한 것을 여기 체크라고 해서 이제 제약 조건,
아까 봤듯이 여기에 제약 조건을 달 수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 제약 조건에 종류가 어떤 게 있었는지 요 밑에 보면은 유니크, 난널, 체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빠뜨리고 갔네요. 자, 유니크 같은 경우는 네,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유일무이한이라는 말이고요. 유일무이하다는 게 뭐냐면은 같은 게 없는 겁니다. 나 혼자만 독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은 이제 튜플들은 서로 다른 값을 가져야 된다 라는 말이고요. 난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널이 안 된다, 널은 입력이 불가하다 라는 거였고요. 체크 같은 경우는 데이터 범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 봤듯이 자 데이터는 1에서 3 값만 받겠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체크를 써가지고 자 속성 이름은 이열은 이 중 안에 in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중에 하나라는 의미로 in을 썼었죠. 그래가지고 이 중에 1, 2, 3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속성 4번 보면은 클래스 학급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 값은 우리 학교는 12반까지 있죠. 그래서 1에서 12반까지만 받겠다. 그래가지고 밑에 보면 클래스 이름은 클래스고 타입은 인트형이고 값은 1에서 12까지 받겠다. 체크하고 그 클래스는 1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까처럼 인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범위를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2보다는 작거나 같게 해서 1에서 12 사이의 값만 받겠다 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속성은 SID ID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얘는 데이터 타입은 가변 문자형 순우자를 받고요. 그 다음에 서로 상이한 값, 서로 다른 값만 받겠다. 그러면은 뭘 써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유니크가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SID라는 이제 속성을 또 하나 만들었고 데이터 타입은 가변 문자형이니까 various 캐릭터라는 뜻으로 바차 그리고 수동사니까 20 이렇게 썼고 서로 상이한 값만 받겠다. 유니크 이렇게 했고 자, 마지막 속성이네요. 마지막은 T 넘버해서 선생님이 이제 담임 교사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넣었습니다. T 넘버 데이터 타입은 문자형 열자 그리고 얘는 이제 외래키다 어디서 왔냐 티처라는 테이블에서 왔다. 그리고 또 봤더니 티처 테이블에서 그 튜플 삭제하면은 참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거부하겠다. 그럼 얘는 옵션이 뭐죠? 옵션이 아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 restrict를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티처 넘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이름은 T 넘버, 데이터 타입은 차 10. 그리고 외래키 같은 경우는 밑에 아까 foreign 키로 정의를 내렸죠. 자, 그러면 속성들은 이렇게 총 6가지. S 넘버, S 네임, year, 클래스, SID, T 넘버까지 해서 총 6개를 이렇게 콤마로 다 했고요. 자, 이제 아까 봤던 기본 키랑 외래 키를 또 이제 얘기를 해줘야겠죠. 자, 아까 기본 키 여기 속성 1번 S 넘버는 기본 키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프라이머리 키 이름은 S 넘버다. 그리고 끝났으니까 여기 또 콤마. 그 다음에 외래 키 여기 T 넘버는 외래 키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포린 키 그 속성 이름은 TID고 출처 표시하는 건 reference is 해서 reference 출처는 teacher라는 테이블이고 그 안에 원 이름은 TID라는 속성이었다. 그리고 삭제 옵션으로 참조하고 있으면 삭제를 거부하겠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소갈로 닫고 세미콜론 해서 정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그 유형들 살펴보면은 빨간색 이러한 지금 이러한 키워드를 해야 될까요? 예약어를 해야 될까? 이런 프라이머리 키, 뭐 포린 키, 레퍼런스, 그다음에 뭐 캐스케이드, 리스트릭트, 유니크, 난널, 체크 이런 것들을 빈칸을 비워두고 여기 들어갈 말은 아니면 무엇을 기본 키로 설정하려고 한다 하고 잘잘잘 나온 다음에 여기를 이제 빈칸으로 비워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맞아. 문자형 열자로 뭐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뭐 여기였나? 아니 여기 전체를 뭐 비워놓고 뭐 이런 걸 작성하시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은 얘네들 요 지금 키워드들 얘네들은 영어 철자를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외워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생성하는 방법에 또 첫 번째는 얘는 이 create 테이블 여기 위에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우고요. 다른 테이블에 원래 있는 테이블에서 땡겨와서 그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create 테이블 나 테이블 만들 거다 테이블 이름은 이걸로 할 거다 그 다음에 다른 테이블에서 그 다른 테이블에 있는 것을 검색해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select 문을 또 써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앞에 as라는 걸 써가지고 as select를 이용해서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얘도 외우셔야 됩니다. 얘도 가끔씩 as select 그냥 select가 아니고 as까지 붙었습니다. 요거도 빈칸으로 가끔씩 나와요. 그리고 또 create 아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진짜 다 끝났습니다. 거의. 자, 그 다음에는 자 삭제를 보겠습니다. 삭제 같은 경우는 이제 드랍이고요. 딜리트 아니고 드랍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제일 간단하게 뭐를 삭제할 건지 드랍 뭐 삭제할 거야? 테이블 삭제할 거야. 테이블 드랍 테이블. 만약에 내가 스키마 삭제할 거야. 그러면은 드랍 스키마. 뭐 또 뭐 삭제할 수 있었죠? 뷰 삭제할 거야. 드랍 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테이블 삭제할 거니까 드랍 테이블 그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또 어떤 테이블 삭제할 건지 명시를 해주고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그 외래키 얘기할 때 있었던 삭제 옵션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캐스케이드랑 리스트릭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캐스케이드 만약에 내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이 있다면은 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도 삭제를 해주세요라는 게 캐스케이드고요. 리스트릭트 같은 경우는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이 있으면은 이 테이블은 삭제를 거부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쌤이 이렇게 옆에 참조된 테이블 갈로 해놓고 자식 테이블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에서도 부모 자식의 관계가 있는데요. 부모 자식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아까처럼 학생 테이블에서 교사 테이블의 거를 지금 아까 참조했었잖아요. 그럼 그 중에 부모는 누군가요? 부모는 이제 교사 테이블이고요. 교사 테이블 걸 빌려와서 이제 새로운 테이블 생성한 거니까 자식은 네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이렇게 가끔씩 문제에서 뭐 자식이란 말이 등장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럼 예제를 봤을 때 얘도 정말 간단합니다. 얘는 삭제만 하는 거니까 크게 뭐 옵션이랄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학생 테이블 삭제하시오. 드랍 테이블 이름인 학생 학생 테이블이니까 이름은 학생이고요. 자, 학생 테이블 삭제하고 참고하고 있는 테이블의 데이터도 삭제하시오. 그냥 그대로 삭제 진행하란 말이죠. 그러면은 드랍 테이블 이름은 학생이고 삭제를 그대로 하는 거니까 캐스케이드 이렇게 옵션을 적었습니다. 세미콜론도 잊지 않고 적어줬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생성했고 삭제했고 테이블 구조를 변경하는 자,
alter라는 거를 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alter. 얘 같은 경우는 테이블에 있는 속성들을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수정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의 구조 자체를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형식은 우선은 내가 구조를 변경할 거니까 alter table이라고 이렇게 주고요. 내가 구조를 변경할 거다. alter table 다 alter table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어떤 테이블을 변경할 건데 테이블의 이름들을 각각 적어주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어떤 거를 할 건지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속성을 이제 추가를 할 거고요. 얘는 삭제를 할 겁니다. 있던 걸 삭제하고 속성을 삭제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는 테이블에 밑에 뭐 학번이 있고 이름 있고 뭐 전화번호가 있을 때 밑에 튜플들이 각각 존재할 거 아니에요. 1, 2, 3 뭐 이름은 뭐 이대건, 허주원, 허정재 뭐 이렇게 있고 전화번호가 010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속성을 삭제를 한다는 게 내가 이제 정제 정보 잘 안 들으니까 지우고 싶어. 얘 이름 지울래.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삭제한다는 게 아니고요. 속성 여기 전체를 삭제를 한다. 이거를 삭제한다. 요 말입니다. 속성 값을 삭제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내가 뭐 학번 이름 전화번호가 있을 때 여기에다가 뭐 학번 학반이라는 정보도 추가하고 싶다. 학반이라는 속성을 추가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여기 alter table의 속성을 추가하는 걸 할 거고요. 그럼 추가할 거니까 영어로 add 라는 걸 줘가지고 그러면은 그 속성의 이름은 뭔지 데이터 타입은 뭔지 아까 생성할 때처럼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속성을 삭제하겠다 하면은 아까 우리 그 삭제를 우리 drop이라 했습니다. drop. 그러면은 어떤 열을 삭제할 건지 하는데 지금 보니까 열 이름만 알면 되지 데이터 타입은 필요가 없습니다. 쌤이 이거를 잘못 적었네요.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네, 내가 이름의 속성을 삭제할 거다. 그럼 drop drop 이름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성의 이름을 내가 이 전화번호 속성을 비상연락처라는 이름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름은 change 바꾼다 를 쓰고 이제 원래 열 이름 쓰고 변경할 이름 쓰고 그러면은 변경할 타입 만약에 타입도 변경할 거면은 변경 타입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속성에 이제 타입을 또 변경할 거면은 변경 얘는 이제 modify라고 또 쓰고 그 변경할 열 이름 뭔지 변경할 타입은 뭔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change랑 modify가 둘 다 쓰이는데 change는 이름도 변경할 수 있고 modify는 타입만 변경을 한다. 그리고 또 여기 뒤에다가 지금 디폴트 값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또 뭐 있을까? 뭐 어떤 거를 뭐 신청 여부 같은 걸 조사하는 뭐 속성이 있다 해요. 신청 여부 같은 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 응답을 안 했으면은 신청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그럼 얘가 기본값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 여기에다가 뭐 기본값은 뭐 5로 하시오 뭐 이렇게 설정할 때 디폴트 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블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을 수도 있죠. 얘가 학생이었는데 뭐 스마트 팩토리과 학생이란 테이블로 이름을 아예 변경을 하고 싶다 하면은 rename이라는 걸 하고 이제 새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 테이블 이름을 변경할 때는 여기 alter 테이블 말고 또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rename이 먼저 쓰이고 rename 테이블 해서 원래 테이블 이름 해서 어떤 걸 바꿀 건지 to 새 이름으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거는 alter 테이블 했을 때는 rename이 밑에 가고 만약 rename을 먼저 했으면은 이 밑에는 to가 들어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한번 예제를 통해 한번 보면은 자,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데이터 타입이 문자 20자리인 certificate 속성을 추가하시오. 속성 추가네요. 그럼 뭐다? add 그 속성 이름은 certificate였고 certificate 속성의 데이터 타입은 문자 20자리니까 차 20. 자, 그 다음에는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미드스쿨 속성을 삭제하시오. 그러면은 삭제니까 드랍이 들어가고 속성 이름은 미드스쿨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티처 테이블에서 std 속성의 이름을 s넘버로 변경하시오. 그러면은 이제 속성 이름 변경이니까 change 들어가고 원래 이름이 std 바꿀 이름은 s넘버 이렇게 바꾸고요. 자, 코스 테이블에서 grade 타입을 문자 5자리로 변경하시오.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 타입의 변경이죠. 그래가지고 modify 써서 grade 그 바꿀 이름은 grade였고 바꿀 데이터 타입은 차 5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클래스 테이블의 이름을 S 클래스로 변경. 이번엔 테이블 이름의 변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rename 해서 바꿀 이름은 S 클래스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는데 깜빡했던 게 있는데요. 여기 drop 테이블의 삭제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만들었던 학생 테이블이 있으면은 얘를 어떻게 전체를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존재했던 학생이란 테이블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데요. 근데 만약에 이 구조는 남겨두고 새로운 데이터를 그냥 추가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아래 내용은 필요가 없어. 왜냐면 다른 내용을 채울 거니까. 그러면은 이 전체를 삭제하면 또 드랍했다가 또 크리에이트 했다가 하면 또 번거로우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만 여기 내용만 데이터만 삭제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름이 어려워요. 어떻게 읽는 거지? TRUNCATE 뭐지? 트렁케이트? 그래서 이러한 삭제 옵션 뭘 삭제할 거냐? 테이블을 삭제할 거다. 그래서 어떤 테이블인데 테이블 이름을 줍니다. 이러한 삭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뭔가 한 번씩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얘도 한번 외워줍시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DDL에 대해서 봤는데요. DDL은 내용이 막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그냥 뭘 외울 게 많아요. 기본 키는 프라이머리 키고 외래 키는 포린 키, 레퍼런스 이즈, 온 딜리트에서 삭제 옵션은 캐스케이드, 그리고 리스트릭트가 있고, 그래서 삭제 거부하는 건 리스트릭트고 같이 삭제하는 캐스케이드고, 만약에 서로 다른 값의 속성을 가지고 싶으면 유니크, 널 안 되면 난널, 데이터 범위를 적을 거면은 체크. 그래서 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in을 써가지고 이 안에 것만 하세요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and를 써가지고 뭐 이상 뭐 이하라는 것도 있고 만약에 테이블 생성할 때 원래 테이블을 가져올 거면 as select 문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테이블 구조를 변경할 때 추가할 거면 add, 삭제할 거면 drop, 변경할 거면은 속성의 이름을 변경할 거면은 change, 속성의 타입을 변경할 거면은 modify, 테이블의 이름을 변경할 거면 rename이고 rename 먼저 가면 to랑 연결된다라는 이렇게 외울 게 좀 늘어났다는 것 빼고는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 주어이 대건이 외우는 거 잘하더라. 쌤보다 잘하더라. 자, 그러면은 여기 SQL 전체에서 우리가 이제 DML이랑 DDL 했고요. 그럼 남은 건 뭐죠? DCL이죠. 원래 요거는 내용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2개밖에 없어가지고 이 영상 한 번에 다 하려 했는데 영상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